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수요일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평일의 절반이 지났는데요. 네, 항상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일만 지나면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 찾아오죠.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네, 과연 수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며칠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상황이 찾아와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마 어제는 조금의 반등이 찾아오면서 가격이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소식 중에 이제 2달 남짓한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 중 하나이죠. 네,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인데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의 경우 역사적으로만 흘러 들어간다면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장으로 이끌 수 있는 재료이죠. 네, 비트코인의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희소성이 높아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라는 뜻인데,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채굴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겠죠. 똑같은 시간을 비트코인 채굴에 쏟았지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절반이나 줄어드니까 그리 쉽지는 못한 상황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에 대해 언급한 CEO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CEO는 채굴 관련 요소 고려 시 매도세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게 되면 미국 시애틀 소재 암호화폐 헤지펀드 스트릭스 리바이어던 CEO 제시 프라우드머니, 네, 발음이 꼬였네요. 네, 제시 프라우드머니 채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보았을 때 현재의 매도세는 한동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채굴자들은 수익의 반감을 62일 앞두고 있다. 또한 대출이나 자기 자본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3.66%에서 1.8%로 감소를 하고 수요가 유지되거나 늘어난다 전망을 했을 때 이제 이는 가격 상승의 촉매가 될 것이다 언급을 했지만, 다만 이런 효과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반감기 후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말이죠. 이제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매도세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라는 말인데요. 네, 지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죠. 이전의 비트코인 반감기 때도 충분히 이루어졌을 가능성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도박판에 불과하다 언급한 자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카 펀드 CIO는 암호화폐 합리적인 가치 투자 모델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 펀드 아르카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 이제 제프 돌먼이 암호화폐는 합리적인 가치 투자 모델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암호화폐의 거래 방식은 300년 전통의 주식, 채권 시장 거래 방식과 흡사하다며, 다만 해당 산업의 참여자들은 토큰의 가치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보다는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할 뿐이다. 내재된 가치가 전혀 없이 단지 기술적인 근거에 의한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이는 명백한 도박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적인 주식이나 금 그리고 채권과 다르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사실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맞죠? 네, 거의 비슷한데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이제 막 보이는 단계이죠. 네, 구체적인 큰 프레임워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정착이 된다면 지금과는 규제적으로나 이제 많이 다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현물 시장 말고도 파생 상품 시장이 2020년 들어 엄청난 속도로 확장이 되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과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소폭의 반등이 있었지만 요 며칠 앞서 언급했듯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네, 지금 이 상황이 현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소식 속에서 현재 인도에서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도의 경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금지시키니 말이 많았던 국가인데, 네,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인도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네, 인도의 대법원이 인도 내 은행들과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의 업무 금지 해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네, 과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단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하락 속 인도 암호화폐 거품은 계속된다. 거래량 증가와 관련 코인은 상승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대법원은 4일 중앙은행이 2018년 선포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서비스 금지령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 내용은 아까 이제 언급해드린 규제 해제의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지만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 X의 자체 암호화폐인 WRX가 지금 7일 동안 174%의 상승으로 이제 시세를 역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 소식으로 처음 알았는데 여태까지 규제에 의해 투입되지 못했던 자본들이 한 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기사에서 나온 이제 10일 어제도 WRX는 전날 대비 18% 상승이라는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인도계의 종목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인도 주요 거래소의 거래량에서도 현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와지르엑스의 판결 후부터 약 6배 그리고 제페이는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9일 세계 인구 넘버2의 인도 시장에 다시 상륙하기 위해서 사업 확대에 해당하는 자원 등을 갖출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크라켄은 다시 인도 시장에 주력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도 이제 인도에서 현물과 선물 거래를 제공했지만 중앙은행의 명령에 따라 서비스는 크게 제한이 되었었는데, 네, 지금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크라켄의 글로벌 책임자의 경우 인도 15억 인구가 법정화폐에서 암호화폐에 이제 접속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중앙은행과 싸우고 있다라고 언급, 향후 인도를 향한 서비스를 새롭게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밑에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인도 판결로 인하여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금지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크라켄의 부서장의 경우는 15억 인구가 사는 인도 시민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선사하기 위해 크라켄은 끝까지 싸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과연 인도의 이러한 판결의 결과가 향후 비트코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으로의 진입을 꾀하고 있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에서도 금융선진국 하면 바로 떠오르는 국가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이 맞죠. 네, 미국인데요. 이 미국의 국회의원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자산 합법화를 제안했습니다. 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국회의원이 이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자산의 합법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폴 고사르 하원 의원은 3월 9일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명확성과 합법성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최신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네, 2020년 암호화폐법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규제 그리고 문제들을 현재 다루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초안에 따르게 되면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을 세 가지 구분된 범주 즉 암호화 상품, 암호화 통화, 암호화 증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상품, 화폐, 증권을 다루는 세계 미국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네, CFTC 그리고 재무부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인 핀센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서로 다른 디지털 자산을 담당하도록 할 것인데, 네, 이 법안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어떤 정부에서도 뒷받침되지 않고 어떤 국가 통화도 나타내지 않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미국 통화의 표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제안에 따르게 되면 테더 그리고 USDT
비트코인 그리고 트루 USD 및 미국 달러와의 고정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은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을 통해 이제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게 된다고 하는데, 네, 이 말은 말 그대로 달러와 연관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미국 재무부가 관리한다는 것이죠. 네, 이 밑에 내용은 뭐 그리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18년 12월 달에는 두 명의 미국의 국회의원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도입해 모든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이제 이번 연도 1월에는 미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의 소액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중이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실소득이 $200 미만인 경우 면세해주는 개정안인 것이죠. 네, 이처럼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으로의 도입과 허용을 위한 움직임이 2019년 말부터 시작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과연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전 세계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XRP의 판매액이나 덤핑, 이체, 에스크로, 락 해제 등 들었을 때 그리 좋지 못한 소식들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나쁘지 않은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전 세계의 고용을 확대한다, 생태계 확장에 움직임이 보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리플은 전 세계에 수많은 신규 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리플사죠. XRP의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오픈 포지션을 설계했고, 다른 직책들은 리플의 XRP로 구동되는 국경 간 결제 제품인 ODL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목록 중 하나가 엑스프링의 프로젝트 마케팅 수석 매니저 리플의 XRP 중심 모금 및 개발 부서를 위한 것인데, 네, 엑스프링은 이제 우리의 시장 진출 노력을 이끌 경험이 있고 기업가적인 제품 마케팅 리더를 찾고 있다. 이 역할은 엑스프링의 전략을 정의하는 핵심이다. 리더십, 제품 엔지니어링, 그리고 개발자 관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자 세분화, 포지셔닝, 전반적인 내러티브 등 엑스프링이 시장에서 고객에게 이제 접근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리플 엑스프링에서 이제 선임 인프라 엔지니어에서 제품 관리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총 9개의 직책을 이렇게 세울 계획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플 XRP의 이제 고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직원 수일 텐데, 네,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의 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이처럼 리플사의 사업은 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XRP의 가격이 따라가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네, 하루빨리 쌓였던 XRP의 호재들이 그 영향력을 끼치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내심의 끝판 코인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스틴선은 분쟁 해결 위해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렌샹 차이징에 따르게 되면 후오비와 바이낸스가 총 4천만 투표를 철회한 후 트론 창시자 저스틴선이 정보 부족과 오해로 오늘의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양측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스팀 최대 보유자 중 하나는 이제 소유자는 이제 저스틴선이 진정으로 커뮤니티와 소통하길 원한다면 정보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 해킹 등의 변명이 아닌 커뮤니티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네, 또한 미디어는 저스틴선은 스팀을 더 많은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 밝혔다며, 바이낸스 등 거래소의 지원을 잃은 저스틴선은 총 20개의 증인 중 현재 11개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바이낸스는 이제 5개의 암호화폐 거래상 제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10일 공식 채널을 통해 새롭게 암호화폐 거래상 상장 폐지를 발표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이제 21시 저녁 9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5개의 거래상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CND와 이더리움, 그리고 CTXC와 이제 BNB, DLT와 BNB, 바이브와
이더리움 그리고 G캐시와 팍스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코인을 거래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블록파이는 암호화폐 현금 구매 이자 지급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실버게이트와 협업을 맺는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크립토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가 암호화폐 현금 구매 및 이자 지급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서비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실버게이트 은행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와 관련해 블록파이 CEO 잭 프린스는 이체되는 자금은 즉시 이제 제민이죠. 제미니 달러로 전환되어 연 8.6%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이체 계좌로 입금된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16으로 극단적인 공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전날보다 1포인트가 더 내린 거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면 보는데요. 네, 2기 3명 곧 있으면 또 한 자릿수까지 2018년 지독한 암호화폐 혹한기 때 최초로 봤던 그 한 자릿수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는 이제 유동성, 거래량, SNS 언급량, 설문조사,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 그리고 구글 검색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8% 반등하면서 이제 930만 원대, 이더리움이 2.08% 상승하면서 23만 7천 원대, 리플 XRP가 3.75% 상승하면서 25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3.8%로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